연금 자산을 어떤 자산 중심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연금저축계좌와 같은 이런 조세 효율적인 계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어떻게, how입니다. how. 여러분들과 같이 저는 이제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적립식 투자를 매월 한 달도 안 빼놓고 시작한 지가 한 24년째인 것 같아요, 올해가. 24년 동안 저는 이제 매월 뭐 금액이 예전에 이제 뭐 월급이 적을 때부터 지금은 이제 기업체 임원이 됐으니까 연봉이 늘어났겠죠. 그렇지만 저는 뭐 연봉이 적을 때나 많을 때나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적립식 투자가 뭐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저는 적립식 투자가 개인 투자자들이 가격 변동 리스크를 가장 잘 견뎌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능력과 운이 있습니다. 어떤 일의 결과는 능력과 운의 결합입니다. 근데 이 능력과 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능력과 운을 가르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속 가능성입니다. 계속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뭐죠? 반복성입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은 운일까요, 능력일까요? 운이죠. 100m 운동선수가 스포츠 게임을 합니다. 시합을 하죠. 능력일까요, 운일까요? 운도 작용하지만 능력이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합니다. 왜? 반복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투자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장기 자산에, 연금같은 장기 자산에 투자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지속 가능하고 반복 가능하고, 세 번째 더 좋은 건 뭐냐면 쉬워야 됩니다. 쉽다. 요 세 가지 조건을 갖춘 투자 방법을 찾아내면 가장 좋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적립식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장 전망을 맞추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바닥과 꼭대기를 맞추실 수 있습니까? 저는 또 못합니다. 여러분은 남들보다 뛰어난 투자 재능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적립식에 투자하십시오. 적립식으로. 이 적립식 투자 방법은 뭐냐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비용을 평균화하는 겁니다. 평균값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월 10만 원씩 3년간 투자를 했다. 무슨 얘기죠? 3년 동안 주가의 평균 가격에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남는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3년 동안 적립식으로 샀습니다. 내가 3년간 열심히 샀는데 마이너스예요, 내 수익률이. 3년간 적립식을 했는데. 그럼 우리한테 선택의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마이너스니까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얼른 매도해서 현금화한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냥 나는 무지성으로 계속 적립식으로 불입한다. 시장 상황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어차피 못 맞추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뭐죠? 적립식 투자를 중지시킨다. 참, 네 가지 방법이 있네요. 또 하나 방법이 있죠.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 더 많이 추가로 산다. 이 중에서 최악의 방법은 뭘까요? 예. 파는 겁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시장으로부터 도망가는 겁니다. 적립식 투자자는 시장에 머물러 있는 투자자입니다. 꾸준히 투자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다 보면 오르고 내리면서 평균 가격에 사고, 핵심은 내가 산 평균 가격보다 낮게만 안 팔면 난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라는 것은 뭐냐면 손해를 안 보는 데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투자법입니다. 왜? 내가 손해를 안 보게 되면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 재투자가 되면서 장기적으로 복리효과가 극대화될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고서 그냥 가는 겁니다.
정식 투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도망가는 겁니다. 시장에서. 도망가지 않고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사실은 네 번째입니다. 빠지면 더 많이 사는 건데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은 그냥 계속 산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속 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겠죠? 변동성을 아셔야 됩니다. 이 변동성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날씨 같은 겁니다. 날씨. 앞으로 이제 뭐냐면 우리가 기술이 너무 발달되게 되면 날씨도 막 조절할 수 있겠죠. 인위적으로 막. 뭐 비도 뭐 너무 가뭄이 지면 뭐 인위적으로 내리게 할 수 있고, 요즘 산불 피해 되게 심각한데 자동으로 하늘에서 그 지역에 비 내리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인류가 날씨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변동성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변동성에 대해서 할 일은 뭐냐면 적응하시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익의 원천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시간과 변동성이 만나면 나는 승자가 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는 이 게임에서 무조건 이깁니다. 적립식으로 여러분들이 10년, 20년만 되면 시장에서 질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승률이 여러분들은 51%만 되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게임은.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성과 확률의 세계입니다. 절대값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나 이데올로기처럼 절대값이 작용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거는 불확실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적 게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투자에서 확률적으로 가장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간과 변동성이 만나서 내가 10년, 20년을 버텨서 이기는 겁니다. 연금이란 구조가 왜 이렇게 훌륭한 구조냐? 왜냐하면 10년, 20년 동안 내가 거기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유혹을 느끼더라도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이죠.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리처드 세일러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넛지란 책이 그 베스트셀러가 됐죠. 뭐 리처드 세일러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중요한 공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노후 대비해서 더 저축을 많이 하게 할까를 연구하고 그것을 정책 제안을 해서 실제로 미국 정부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얘기하는 여러분들 노후 준비를 위한 더 잘하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아이디어를 빌려봅시다. 첫 번째, 뭡니까? 손에 닿지 마라.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거죠? 자동이체 해라. 자동이체, 자동 매수해라. 딱 두 번째, 빼내기 어려운 곳에 둬라. 말을 좀 멋있게 쓰겠습니다. 자기 결박 기능이 있는 상품에 투자해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시 표현을 하면 사이렌 효과라고 합니다. 오디세이라는 트로이의 목마를 가지고 한 유명한 영웅이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사람이 이제 승리를 거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가는 곳에 섬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괴수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얼굴은 새고 몸은 아름다운 여성의 몸을 가진 세이렌이라는 괴수가 살았죠. 괴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뱃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 완전히 그 노래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바닷물에 그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는 그 난파된 배와 선원들의 시체가 늘배한 섬입니다. 근데 그 길을 오디세이가 딱 가면서 그 노래를 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선원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돛대에 묶어라. 나를 꽁꽁 묶어라. 내가 어떠한 말을 하든 어떠한 지시를 내리든 우리 육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내 명령을 일체 듣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귀를 밀랍으로 막아라. 자기 결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세이렌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었던 영웅 호골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런 자기 결박 기능이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목적지에 더 빠르게 도착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금융상품에서 이게 어떤 기능이냐? 해지하기 어려운 겁니다. 해지한 페널티가 큰 거. 그게 바로 이제 연금저축계좌 같은 거죠. 세 번째 뭐냐면 급여가 오르면 급여에 비례해서 불이익금액을 늘려라. 그래서 내가 연봉이 5천이었는데 연봉이 6천이 되면
어떻죠? 20%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20%를 증가해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퇴직연금 계좌에서 하고 계세요. 연봉이 오르면 퇴직연금 계좌에 쌓이는 돈도 같이 비례해서 늘어나죠. 우리나라는 자동으로 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왜 이렇게 했느냐? 미국은 퇴직금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퇴직금, 법정 퇴직금 제도고. 우리나라는 자동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번만 초점을 맞추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운용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변동성이 생깁니다. 그럼 얼마의 변동성이 있느냐? 여러분들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0%. 한 10% 주가가 빠지면 경제신문에 주가 폭락이라고 한번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 2년의 강세장에서도, 약세장이 아닙니다. 강세장에서도 연 10% 빠지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4, 5년마다 한 30% 빠지는 것도 일어납니다. 이때 30%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9시 뉴스에 증권시장 기사가 일면 톱으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50%가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금융위기가 오거나 공황이 오거나 이런 건데, 이때는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시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금에 적립식 투자하시다가 막 신문에 크게 나와요. 오늘 주가 폭락 막 하는데 여러분들 포인트를 보시면 안 됩니다. 퍼센트. 반드시 요 퍼센트 봐야 됩니다. 퍼센트. 100포인트, 1000포인트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몇 퍼센트지? 10% 빠졌다. 이거는 그냥 강세장에서도 늘 빠지는 일이야. 2년에 한 번씩 역사적으로 그랬어. 그냥 나는 내 갈 길 가면 돼. 난 그냥 뭐 연금계좌 열심히 적립하지. 9시 뉴스에 증시 대폭락, 패닉, 공포 막 이렇게 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악이 뭡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죠? 넣던 대로 계속 넣는 겁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혹시 야수의 심리를 갖고 계시다면 이때 불이익금액을 늘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나는 불이익금액 늘리기 어려워. 그러시면 그냥 하던 대로 하십시오. 적립식으로 연금저축계좌에 장기간 투자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시장은 여러분들이 오래 견디면 시간과 변동성이 만나서 여러분들을 승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왜? 이게 자본주의 200년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유명한 증권 분석학자인 엘로이 딤슨 교수가 한 말입니다. 이게. 주식시장은 낙관론자들의 승리가 한다. 이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단기적으로는 회의론에 쓰지만 장기적으로는 낙관론에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판단이 어려우면 여러분들께서는 적립식을 통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고, 적립식을 내가 어떤 상품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요즘은 너무 좋은 수단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덱스 ETF도 있고요. 그 다음에 TDF처럼 자산 배분해 준 것들도 있습니다. 그냥 인덱스나 TDF만 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 생활도 꾸준히 하시고 일도 열심히 꾸준히 하고 성실하게 하시는데 의외로 투자는 성실하게 안 하세요. 그렇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여러분들께서 퇴직연금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성실하게 적립식으로 불입해 나가시면 시장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연금 투자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있는데 나는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런 분들한테 100% 전부 다 뭐 주식자산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전혀 경험이 없으시고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비율은 30%입니다. 난 아무것도 모르고 어려우면 30%라도 해야 된다. 주식 관련 자산에. 왜? 10%만 넣으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작아져요. 10에서 20%가 되면 얘네가 오르더라도 전체 내 자산에 크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30%는 돼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최소한 의미 있는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보수적이고 내가 너무 무서워서 나는 이렇게 투자상품 하기 싫어.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비율은 70대 30입니다. 80대 20, 90대 10은 여러분들의 자산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처음에 경험이 없으시다면 30% 정도 투자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적립식으로 해나가시면서 경험을 쌓아 나가시고 그 변동성을 견뎌내고 관리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워렌 버핏이 한 얘기죠. 늘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되고 저도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다시 그 문장이 나오는데,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자의 돈을 인내심이 있는 자로, 호주머니로 옮기는 곳이다. 이 인내심이라는 것은 투자에서 인간의 본성과 맞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에 맞는 거는 어찌 보게 되면 복권이 인간의 본성에 맞는 거예요. 인간은 빨리빨리 결과를 하기 쉽고 빨리빨리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에 맞는 거예요. 근데 투자의 세계에서는 인내심이 없으면 온갖 유혹과 소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인내심이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인내심이 많이 없으신 분들한테 저는 가장 좋은 동반자는 꾸준히 적립식으로 연금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나를 강제로 인내심 있는 투자자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잘하실 것이고, 경험이 없으신 분들라도 최소 자산 중에 30% 정도는 투자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연금 자산을 불려서 우리 모두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